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시장이 얘가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자,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새벽 시간이죠. 너무 많이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종가로 보니까 8.7%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장중에 10%가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좀 하락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큰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어요. 큰 박스, 큰 박스. 그래서 제가 지지선에 대한 체크를 3,500만 원하고 4천만 원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 있죠. 예, 지지선 자리가 요 정도.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요 지지선 전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지선에 와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쨌든 추세가 좀 깨지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4천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3,500까지 내려올 거냐에 대한 문제는 크게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자리, 요 3,500짜리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층층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층층이 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요 박스권 하단까지 붕괴를 시킨다면은, 여기죠. 여기까지 깨버린다면 비트코인은 요 2천만 원까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천까지. 그 다음에 3천으로 좀 봤어요. 자,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다 나눠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500짜리를 지켜주고 반등을 줄 거냐. 반등을 안 준다면 그 다음은 3,000, 그 다음에는 2,000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간격에 대한 폭이 다 저항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위로는 저항이 되는 구간, 밑으로는 이제 지선이 대한 구간인데, 요 구간으로 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좀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요 구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깨진다고 해도 이제는 2천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한 가지로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추세는 깨졌습니다. 추세는 끝났어요. 이제 끝. 완전히 끝났습니다. 추세는 끝. 그래서 보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하단 갔다 상단 갔다 하단 갔다 상단 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인데, 간격의 폭이 멀지가 않아요. 4천만 원까지 500만 원만 빠지면 대략 한 5% 정도만 더 내려오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추세로 넘어갈지 3,500에서 넘어갈지, 박스권을 하단을 깨서 2천까지 내려온 다음에 넘어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향성을 지금 열어놓고 대응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그림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상승 흐름이 끝났어요. 상승. 이제는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나왔지, 상승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은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부로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탈된 시점이 보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추세 붕괴 시점이 결국에는 이제 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가.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5천만 원까지밖에 못 갑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5%예요. 5%. 상승이 돼 봐야 뭐 5%를 뚫고 올라갈 수 있냐. 요 부분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좀 안 좋고, 구간은 하락 구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도 놓고 보니까 하단 상단 맞고 떨어지고요. 하단 상단 맞고 떨어지고, 지금도 약간은 좀 위쪽에 있다가 다시 상단 맞고 밀리고 있다가 이번에 추세가 좀 깨진 거죠. 다음 달에 중요한 거는 2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추가 하락. 이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번 달이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월 달 갔을 때, 제가 보는 걸로는 여기를 좀 찍어주지 않을까. 3000이 됐든 4000, 3500이 됐든 여기 구간을 찍어줘서 단기 자리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월에서 3월까지 하락을 좀 열어두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2월하고 3월까지도 시장이 안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달은 저는 2월 달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달이 좀 또 짧은데, 짧은 만큼 그냥 빠르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올려서 차트 분석 해주시고 많이 그 참고해서 보셨을 텐데, 이번 하락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차트 분석을 좀 다시 좀 진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좀 방향성을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500으로 보셔야 돼요. 3,500. 요 정도. 요 정도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500으로 기준을 잡고 얘로 봐서 이제 요 위로 볼 거냐, 아니면 얘로 봐서 요 밑에까지 2,000까지 볼 거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3,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폭으로 따지자면. 근데 만약에 얘가 2천만 원까지 빠진다 그래도 더 이상의 빠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 급락이 되거든요. 지금 1월, 12월하고 1월 달에 이 두 달 동안에 40%가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40%가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더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은 10%나 15% 정도가 더 눌린다면 3,500까지는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거의 50% 정도를 좀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가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간이 이렇게 한 3,500까지 여기를 좀 기준으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3,500 이하로 빠진다면 비트코인을 오히려 더 담아가야 되고요. 3,500 이하로 빠졌는데 나는 다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지금 다 팔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끝까지 버텨볼 거냐. 근데 여기 지금 밑에까지 보면은 폭이 크지가 않아요. 3,500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4,000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맥스 10%예요. 맥스 3,500까지 따지면, 4,000까지 따지면 마이너스 5%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3,500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졌을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하락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요 정도까지 좀 폭을 열어놨을 때 폭의 깊이는 크지는 않다. 대신에 2월 달을 놓고 봤을 때, 다음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로도 봐도 하락 구간으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 추매라든지 가감한 신규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좀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위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00 기준을 잡아가지고 2천만 원까지 열어두신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3,500에서 2,000 사이로 빠질 경우에는 또다시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시간이 걸릴 건데 몇 개월 동안 좀 현금 보유를 만들어 놔서 조금씩 사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요 사이로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많이 건드려야 되고, 알트코인보다는 메이저 코인,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싸졌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뭐 4,500만 원 맞고, 만약에 4,000이나 3,500까지 빠진다면은 굉장히 쌍가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로 놓고 보니까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에서 한 280만 원까지는 금방 내려갈 건데, 얘도 지금 보면은
다 깨져버렸어요. 흐름 자체가. 자, 그래서 얘도 잠깐 좀 그어보면은, 자, 이렇게 이중 추세로 좀 그어봤습니다. 이중 추세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엔 얘도 이더리움도 상승 추세는 끝나버렸습니다. 상승 추세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려고 하는 폭에 대한 부분이 끝나버렸고 하방으로 가는 부분이 더 이제 뚜렷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지켰다고 한다면은, 지켜줘서 반등이 나왔다면은 아직도 전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건데 그게 지금은 이탈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200만 원까지 하락을 예상해야 돼요. 아마 비트코인이 한 3,500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한 200에서 200 초반까지 좀 하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좀 공략하기 편해지는 포지션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3,500만 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200만 원이 깨져서 100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코인에 대한 흐름이 현재는 하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폭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 대신에 격차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뭐에 대한 격차가 발생되는 거냐면,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이너스여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손절치고 나온 사람이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한 격차가 앞으로는 좀 크게 발생될 건데 저도 자세히 격차가 어디로 갈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성장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뭐 손절해서 크게 손해보고 나가는 것보다는 보유를 해서 조금씩 사모아 간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보지 않고 비중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모든 내용을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